수학함수의 활용 이제 하기 전에 중간고사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좀 하면 이번 주말 동안에 과목별로 좀 중간고사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좀 더 지나면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고2 같은 경우에 기말, 2학기 중간이야 기말 3번,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3학년 이렇게 해서 5번 시험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국어, 예를 들면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 좀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좀 정리를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기말은 어떻게 해야겠다. 1학 때랑 좀 다른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내년에 보게 될 수능에도 직접 연결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수상화랑 똑같이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문제들 중에 상당수를 내년에 다시 보게 될 거고 그 중에 또 상당수를 수능에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번에 그냥 망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곱씹어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특히 뭐 국어, 영어는 범위도 딱히 없잖아. 그냥 뭐 작문, 언매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걸 그런 걸 3학년 때 따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2학년 때 이미 배우는 그런 것들이니까 영어도 그렇고 뭐 3학년 때 배우는 영어가 고2 때 배우는 영어랑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과학도 그리고 3학년 때는 오히려 3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 수능 때 안 반영되는 게 훨씬 더 많죠. 2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 실제로 수능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3학년 때 투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선택 안 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니까 더 과목별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예를 들면 수학의 선택 과목들도 마찬가지야. 올해 이제 기하를 하면서 생각해봐야 돼. 기하가 되게 널널하긴 한데 오히려 수능에 나오는 기하는 내신 기하처럼 공부하면 정말 폭망이에요. 작년 수능이든 재작년 수능이든 실제 기하 문제는 난이도가 있었어. 그러니까는 내신 기하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큰 거 다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비적분, 사람 많은 비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비적분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문과에도 비적분하는 애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먼저 이번 주말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요.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랬구나 한번. 오늘 하게 될 내용 36쪽에 연색 교재 36쪽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 한 번에 하기엔 좀 내용이 많아요. 활용치고는 문제수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 하는 데까지는 좀 해볼게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인 법칙 당연히 사인 들어가는 법칙이겠죠. 일단 공식의 모양을 좀 외워야 돼요. 공식의 모양을 외워야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B다. 각각의 의미는 알아야겠죠? 사인 A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이 R이 뭐냐? R은 외접원 반지. 그러면 언제 써먹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써먹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써먹느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자 모양이랑 니은자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쓰임새가 어떠냐? 첫 번째, 니은자를 한번 보시면 각 두 개랑 한 변이 나와 있어요. 각 두 개랑 한 변. 즉, ASA. 각 두 개랑 한 변. 그지?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
근데 얘는 B인각이 아니야. B인각이 아니죠. 세 번째는 이 외접원이 나왔대. 그 다음에 요게 기본적인 형태야. 근데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에다가 뒤로 가면 뒤에 보시면 앞에 기본 문제 깔아주고 그 다음에 3월 교육청 코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사인 법칙으로만 100%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을 설명한 다음에 나오는 이 뒤에 문제들은 최근 문제들이 있거든. 작년 거, 재작년 거, 뭐 이런 문제들을 보면 사인 법칙 하나로만 풀리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4점짜리는. 예를 들어 44쪽, 45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나로만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고 둘 다 쓰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특히 48쪽, 49쪽의 삼각형의 넓이 이쪽까지 가면 이게 최종 보수인데 이쪽까지 가도 사인 법칙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니면 코사인 법칙 단독으로 쓰이는 문제는 별로 없고 4점짜리 경우 얘기하는 거야. 쉬운 3점이라던가 아니면 쉬운 4점은 그냥 딱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건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건 어려운 문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따로따로 기억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둘 다 쓰인다. 둘 다 쓰인다. 결국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 요게 일단 기본적인 쓰임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거기 밑에서 제가 써놨죠. 뭐야? 다 비례식이니까 A는 2R 이건 안 적어도 돼. 2R sin A, B는 2R sin B, C는 넘기면 2R sin C구나. 이건 안 적어도 돼.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세변의 길이의 B구나. 2R만 절로 보내도 되지? 그래서 2R분의 A가 sin A구나. 2R분의 B가 sin B구나. 2R분의 C가 sin C구나. 사인의 비율이구나. 그래서 사인 법칙의 변형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거든. 근데 내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인 법칙이 수능이면 그런 걸 잘 안 물어보는데 내신이다 보니까 사인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 자체를 증명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체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쌩으로 증명은 잘 안 돼. 물어보는 것들이 빈칸 채우기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따 우리 그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빈칸 채우기가 많아요. 그냥 단순 계산 말고 증명을 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들은 빈칸 채우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빈칸 채우기라고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예각일 때, 두 번째 분각일 때, 세 번째 직각이 더 쉬우니까 직각 분사자, 예각, 직각, 분각. 분사 중이어서 좀 소음이 있어요.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뭐 양해 좀 주세요. 예각인 경우에는 거의 그림이 있지만 A, C 이때 그러면 얘가 A, 얘가 B 이런 C인 관계잖아. 예각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을 보면 얘랑 이 현이나 호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에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배웠어. 특히 중심을 지나게 되면 요건 90도잖아. 그치? 그랬을 때 sin A는 sin A 프라임이고 걔는 sin A 프라임은 이것분의 A잖아. 이 얼분의 A.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이 얼분의 A니까 자리 바꾸면 sin A 분의 A가 A는 sin A 분의 A고 그게 2R이다. 증명을 간단하게 된다. 다른 것도 각만 옮겨주면 되죠.
두 번째, 직각일 때는 쉬워. 직각일 때는 어떤 각이 이거 이렇게 있어? 이게 A라고 쳐봐. 내가 중심이야. 그래서 A. 그러면 사인 A는 뭐야? 사인 90도니까 1이지. 1이잖아. 그게 여기 이 I고 그게 A잖아.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2R. 쉽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이해? 세 번째, 둔각일 때를 얘랑 얘는 많이 봤어. 둔각일 때가 이제 좀 낯설어. 이걸 안 해보면 시험 당일에 얘를 처음 보면 낯설다고. 그럼 둔각이니까 사각형이 어떻게 돼 있으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A, B, C, O. 얘는 쉬워. 얘는 이제 넘기기만 하면. 요거를 이제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 보조선 하나 그어줄게. 뭐냐면 내가 얘를 잘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 있어.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말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성질이 있지. 어떤 성질이 있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해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얘를 A'이라고 할게. 얘를 A'라고 하면 이게 지름 질대를 하잖아. 어차피 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옮기지 말고 한 거야. 90도야? 그럼 얘가 세타면 얘는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세타가 지금 둔각이잖아.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면 파이 빼기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예각이겠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제 사인 A는 사인 얘니까 A 프라임이 되지. 얘가 사인 세타고 얘는 파이 빼기 세타니까 얘가 되냐? 얘가 사인 세타고 얘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잖아. 같은 값이지? 그게 뭐야? 2R 그래. 그래서 이거 역시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것만 이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중간이에요. 늘 어차피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 성립한다는 건 늘 알고 있고 얘를 이제 빈칸 체험기로 물어보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놀라지 마시고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구나. 얘랑 더한 게 파이였지. 대외각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해석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때 여기서요? 1이 2요. 사인 얘가 90도일 때 A가 연결 잘못 썼구나. 쏘리. 사인 A가 2R분의 A인데 그때가 1이야. 이거 잘못 썼습니다. 사인 A는 늘 2R분의 A지. 사인 A가 사인 90도가 뭐냐면 사인 90도는 1이지. 90도를 A가 직각일 때니까. 그치? A가 1일 때 했어. 그치? 얘는 1이야. 이건 확실하지? 그치? 그런데 그게 사인 A가 이 사인 A는 뭐냐면 사인 A를 보면 얘가 우리 단위로 봐봐. 사인 90도가 1이지. 사인 A가 그치? 네. 그러면 사인 A가 1인데 그게 2R이지. 이게 아니네. 2R분의 A잖아. 왜냐면 각도가 계속 이렇게 좁혀지니까 각도가 원래 사인 A가 여기서 보면 요게 지금 여기서 보면 A가 점차 각이 예분의 예잖아. 사인이라고 하는 예분의 예인데 얘 각이 점점 커지면 얘랑 가까워지지. 그건 2R분의 A잖아.
돼서 90도일 때는 얘가 1이 돼서 그걸 갖다 줍니다. 그때. 근데 결국은 성립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직각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둔각일 때만 이 반대편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줘라 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형을 이렇게 좀 써먹는데 이 써먹는 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자. 50번 아래 그림과 같이 벌어진 벽에 길이 이게 수능 기출인가 평가원 기출인데 이 문제도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럽거든. 벽에 1m의 막대기를 양쪽 끝에 각각 다른 벽에 닿도록 할 때 OA의 최대 길이가 어떻게 되니? 봐봐. sin A분의 A가 2R이다. sin A 대 A는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야. 지금 50번의 그 그림 자체가 대변과 대각의 그림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50번의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1이고 이게 30도지만 결국은 이게 삐딱하게 볼 필요 없고 얘를 그냥 똑바로 놔봐. 그냥 1. 그럼 30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아까 이거 내가 이렇게 1%안 지웠지만 저한테 배웠던 이 성질을 생각하면 이 어떤 현에 대해서 각이 일정한 놈들을 다 모아놓은 게 뭐야? 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니? 이런 형태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도 30도, 내가 얘도 30도, 내가 얘도 30도,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놈의 자치는 원이 될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5라는 놈에 5, 1, 5, 2, 5, 3 이런 놈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원이 될 거야. A, B. 이해돼요? 근데 A랑 B는 멈춰져 있는 고정적인 점이고 5라는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이거 딱 가만히 있을 때 OA1이 가장 길 때가 언제겠어? 당연히 지름일 때가 가장 길겠지. 지름일 때가 가장 길겠지. A55의 최대는 지름일 때잖아. 지름. 그러면 이 지름일 때가 이 90도라고 했지 아까?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지. 그래서 2야. 특수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의 어떤 그래프적인 내용은 함수적인 내용이 좀 강했다면 기말고사에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약간 기하적인 느낌이 더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1 때 배웠던 기하적인 내용을 총 다 동원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좀 적용이 되고 쉬워. 그냥 고2 때 배우는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있지, 고1 때 배웠던 내용 있지, 예를 들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든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중점 연결 정리, 아니면 방금 했던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기하적인 내용들을 다 끌었어야 돼. 다 써야 돼. 그래야 뭐가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 언제 어려운 문제들이. 쉬운 문제야. 당연히 쉬운 문제야.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으로만 100% 해결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중등 기하나 고일 기하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죠? 5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 봐봐. 사인의 비율이 변의 비율과 같다. 그랬죠? 왼쪽 박스에 보시면 왼쪽 사인 법칙의 박스 보시면 사인 법칙의 변형 그리고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해놓고 사인 A는 어쩌고 쭉 써놓고 마지막 세 번째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삼각형 ABC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얻은 정보는 뭐야? 각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라는 거야. 파이라는 거야. 파이. 그지? 그러니까 사인 A 더하기 B 사인 B 더하기 C 사인 C 더하기 A 이 상황에서 A 더하기 B는 뭐야? 파이 빼기 C죠? 얘는 파이 빼기 A죠? 얘는 파이 빼기 B죠? 그지? 사인 이렇게 바뀌죠. 사인 파이 빼기 C는 뭐였어? 그냥 사인 C잖아. 사인 A 대 사인 B가 되는 거죠. 그게 뭐야? C 대 A 대 B잖아.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그랬지?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A 대 B 대 C는 4 대 7 대 5 A 대 B 대 C는 4 대 7 대 5가 되겠네요. 기본 공식을 좀 외워놔야 돼요. 물론 방학 때 해서가지고 좀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이해되고 있어요? 52번.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곡지점 ABC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대. AD. 수선의 발이라는 말에다 줄을 칩시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과 관련된 건 뭐랑 관련되어 있죠? 수선과 관련된 건 높이죠. 높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높이랑 뭐가 관련되어 있죠? 넓이랑 관련되어 있죠. 꼬리를 무는 거야. 넓이랑 뭐가 관련되어 있어? 밑변과 관련되어 있죠. 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니까. 이해돼? 여기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야. 수선으로 끝이 아니라 수선은 높이, 높이는 넓이, 넓이는 밑변. 같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수선, 여기서 수선, 여기서 수선을 그었을 때 A, D, 여기가 B, C, 여기가 EF라고 만약에 해보면 A, D에 해당하는 놈이 A, D 곱하기 누가? B, C가 2분의 1. 그게 넓이잖아. 2분의 1에 BE CA 그지? 2분의 1에 BCF A, B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약분시켜놓고 보면 내가 이게 일정한 값이야. 일정하지. 전체 삼각형이 변화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A, D 대 B, E 대 CF의 길이의 비율은 요 한 개 얼마야? 넓이잖아. 넓이. 그러니까 내가 넓이 요 2 넘기고 요 남은 거지. BC는 우리가 그냥 A라고 쓰겠지. A의 대변입니다. 요건 B라고 쓸 수 있고 요건 C라고 쓸 수 있는 것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AD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분의 2S라고 쓰는 거 이해돼? 왜? 요거 넘기고 2로 나누면 넓이라며. 이게 A라며. 이게 B고 이게 C잖아. 그러면 내가 B2는 B분의 2S C분의 2S 넓이 2분을 넘긴 거야. 어차피 약분은 될 거야.
약분은 될 건데 원래 정확한 의미로는 그렇다. 약분돼서 사라지긴 해 다. 소거가 되긴 할 거야. 이해가 되니? 약분. 그래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뭐래? 그게 3대 4대 6이래. 역수가 3대 4대 6이니까 A 대 B 대 C는 3분의 1, 3대 4대 6이니까 4분의 1, 6분의 1인 거 이해돼? 얘가 3대 4대 6이니까 A, B, C는 그거 역수. 3분의 1 대 4분의 1 대 6분의 1. 그럼 나는 정수 B를 원하니까 CB를 곱할 거야. 양쪽에. 이런 식은 없어. 그냥 이게 도우려고 쓴 거지. 이런 식은 없다. 4대 3대 2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사인의 비율이 여기 써놨잖아. 사인의 비율이 변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A 대 B 대 C가 4대 3의 2면 사인의 비율도 4대 3대 2죠. 그래서 답은 그냥 얘가 됩니다. 이해돼요? 53번 겁나 유명한 문제야. 겁나 유명한 문제고 웬만한 시중교재에 다 있고 여러분 단원 대단원 평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웬만한 책에 다 있어요. 자의에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웬만한 가지고 있는 책에 다 있어요. 자의에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의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짝 2009년이면 살짝 옛날 거긴 한데 그래도 워낙 유명한 문제여서 있을 것 같긴 해. 있네. F20번이야. 자의수련도 F20번 있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F20번과 동일하다. 이번 숙제에서 있는 것도 또 한 번 여러분이 풀게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P, R, Q, 6, 얘가 8, 16 됐어요. 얘가 A, P, C. 아까 말했지만 도형적인 단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다 끌어써야 돼. 영어까지 끌어모은다 생각하고 다 끌어써야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Q어의 길이를 구하래요. Q어의 길이를 구하래요. 말했지만 아는 거 다 쓰라고. 그치? 아는 거 다 써. 아는 걸 다 쓰려면 일단 아는 게 뭐 있어? 내가 아는 거 뭐 있어? 아는 거 뭐 있지? 넓이도 알고 6, 80이 더 근본적인 거 아닌가? 6대 8대 10, 3대 4대 5 이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왜? 6, 80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비율도 알 수 있고 사인도 알 수 있고 코사인도 알 수 있고 지금은 사인 법칙까지밖에 설명 안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풀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말했잖아. 다 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얘가 사인 법칙일지 코사인 법칙일지를 미리 선입견을 두고 보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 무슨 상황인지를 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뭔지 주어진 상황이 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봐. 그 다음에 6, 80 다음으로 특이한 게 뭐냐면 뭐야? 그 다음으로 특이한 게 뭐야? 그 다음 특이한 거야. 6, 80 말고 6, 80은 말고 아직 여러분들이 눈에 아직 안 들어올 거야.
왜냐면 방학되었으면 또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또 안 하다가 또 보니까 봐봐. 아까도 얘기했어. 요게 90도고 이게 90도는 뭐라 그랬어? 마주보는 각이 합이 180도면 뭐라고? 이게 원웨이다 그랬어. 이걸 생각 못하면 못 풀어. 90도, 90도는 아까 그랬잖아. 하나가 세타면 얘는 800이 세타는. 그게 주원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가 있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단원의 내용은 고2 과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중등 과정, 고1 과정이 다 같이 쓰인다. 이거야. 이건 좀 감을 찾아야 돼. 많이 해보면서. 감을 좀 찾아봐야 돼. 이거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AP가 뭐야? 바로 지름이 되는 거네? 그지? 지름? 이해돼? 지름 무슨 지름?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 이해되니? 외접원의 지름이 되니까 난 뭘 쓰겠다고? 아, 사인 법칙 써보자.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기 그런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나는 요게 A니까 사인 A분의 QR 지금 QR은 6 사인 A 6 사인 A는 뭐야? 6 80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10분의 1 그래서 5분의 18이다. 이해돼요? 대변 대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는데 요 90도 90도 가지고 원에 매접하는 사각형이구나.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면 매접하는구나. 체크를 하셔야 돼. 근데 왜 네. 사인 A 추월이 6인치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사인 A분의 A가 2열이다. 공식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지. 이해돼? 먼저 사인 법칙에서 익숙해진 다음에 연습해본 다음에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54번을 볼게요. 이런 상황이어서 사인 법칙 쓰는구나를 좀 눈으로 익히세요. 그렇죠? 내가 사인 법칙 이래. 그 다음 바로 코사인 법칙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만 주구장창 쓰는 걸 지금 숫자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4번을 보면 아래 그림에서 그림 나와 있는 거니까 A, B, 90도 D, C, 이게 32.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아는 거 다 쓰라고 했잖아. 도형 나왔을 때는 아는 거 일단 다 써봐. 30조니까 2대 1대 루트 3. 얘는 루트 3분의 2에 얘는 루트 3분의 4. 이해돼요? 2대 1대 루트 3. 뭘 썼어? 물어보는 건 BC 길이를 물어봐요. BC의 길이를 물어봐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있지? 저거 되는 거 뭐 있지? 생각해야 돼. BC가 그런 거야. BC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BC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BC를 포함한 삼각형을 생각해 보자.
내가 얘를 x라고 하면 얘가 x다. 요건 y야. 같은 이유가 있겠지. x를 준 이유가 있겠지. 그치? 괜히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랬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답 보고 푸는 게 아니니까 제보면 쟤를 쓰면 되는구나 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답 보고 푸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말했잖아. 나오는 단서들을 옆에 하나하나씩 적어봐. 그러면 알아서 하나씩 풀려. 응? 알겠지? 봐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지금 우린 계속 사인 법칙을 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사인 법칙으로 풀겠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게 사인 법칙을 쓰는지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를 알고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지? 그러면 이 x가 있어. 90도니까 2분의 x가 바로 이걸 세타라고 하면 얘가 사인 세타지. 이해되니? 사인 세타는 2분의 x. 그지? 근데 얘가 세타면 요게 뭐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요게. 근데 요게 90도니까 요게 뭐야? 요게 다시 세타가 되는 거 아니야? 합쳐서 180도여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뭔가가 된 거야. 뭔가가 됐다. 또 아는 거 써볼까? 얘가 30도니까 요게 60도다. 요건 120도다. 알고 있는 걸 썼지. 근데 이제 x에 관한 건 이제 썼잖아. x는 이걸 이따가 써먹는가 보다 하는 거고 y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나는 요 삼각형에서 BCD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120도분의 y. y는 사인 세타분의 x 곱하기 사인 120도다. 근데 사인 세타분의 여기서 x가 2라는 상황을 알 수 있어. 2 곱하기 2분의 3에서 3. 오케이? 코사인 법칙을 볼게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봅시다. 코사인 법칙까지는 나갈게요. 왜냐면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풀면서 좀 연습해야 돼요. 나 혼자 신나서 다 나간다고 여러분이 다 해올 수가 없을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는 좀 방학 때 한 거 연장선상이니까 좀 됐지만 기말고사 부분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코사인 법칙 말고 코사인 들어가는 법칙이 있죠. 얘도 역시 유도하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새는 제1 코사인 법칙을 안 써요. 요새는 잘 안 써. 요새는 제2 코사인 법칙이 그냥 코사인 법칙이에요. 제2 코사인 법칙이 그냥 코사인 법칙이에요. 제1 코사인 법칙은 옛날에는 제2 코사인 법칙을 지금 쓰는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 하나의 단서로 많이 썼어. 근데 써놓긴 할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예전 과정이야.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있어. 그래서 C, A, B라고 할게.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C고
A, B라고 했죠? 코사인 1법칙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게요. 이걸 H라고 합시다. 그러면 AH는 뭐야? B에다가 코사인 A 한 거지. 그게 AH지.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BH는 BH. 어떻게 쓸까? BH는 A에다 코사인을 붙인 거잖아. 코사인. A에다 코사인 B. 이해가 되니? 그럼 둘을 더해볼게. 더하면 어떻게 돼? AH 될까? 그냥 C네. C는 뭐야? B 코사인 A 코사인 B. 그냥 공식들이 대칭적인 게 많아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B 코사인 A, B 코사인 A 자리 바꿔서 A 코사인 B구나. 순서만 바꿨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편해. 이해가 돼? 순서만 바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B였으면 여기 없는 문자끼리 지들끼리 순서 바꾸면 되겠지? 여기 C니까 A끼리 바꿨죠. 여기 B니까 C끼리 바꾸겠지? C 코사인 A 코사인 C가 되겠네? A는 여기 없는 문자 B랑 C, B 코사인 C, C 코사인 B 이렇게 문자를 서로 바꾸면 된다. 그게 1법칙이다. 제1 코사인 법칙이다. 내 예전 과정이다. 이게 뭐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는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었다. 그치? 근데 이게 이제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코사인 2법칙만 볼까? 제2 코사인 법칙이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그렇죠? 얘도 처음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증명을 할게요. 생긴 모양은 어차피 우리가 외운 다음에 써먹어야 되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 마치 뭐처럼 생겼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겼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 시킨 거야. 여기까지 오면 피타고라스잖아. 얘는 피타고라스의 일반이구나. 이라고 생각하면 돼. 90도면 코사인 90은 제로잖아.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이해돼? 그럼 공식 외울 때 어떻게 하자고? 여기 없는 문자끼리 BC, BCA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 다음 건 여기 없는 문자 AC겠구나. EAC, B 이렇게 있네. C는 여기 없는 문자 A제곱, B제곱, AB, C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돼요?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보자. 그럼 봐. 여기가 아까 A라고 했잖아. 여기가 B라고 했고 얘가 C라고 했어. 이걸 내가 X라고 해볼게요. 근데 X가 아니라 뭐야? 실제로는 C 코사인 B잖아. 그지? 네. 여기는 뭐야? 여기 A 빼기 B 코사인 C 아니야? A 빼기 C 코사인 B 소리 A 빼기 C 코사인 B가 되죠? 이게 C 코사인 B니까 이해돼?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게 코사인이니까 얘는 사인이라고 쓰면 되지. 그지? C 사인 B라고 쓰면 되지. 이해돼요?
그럼 나 이제 뭐 할까? 피타고라 저걸 쓸 거야. 왜 왼쪽은 왜 안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 1인 건 당연한 거니까 이쪽은 해봤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써봤자 공식이 안 튀어나온다고. 오른쪽 걸 써야 뭔가 공식이 튀어나온다. 이해가 되냐? 해보자. B제곱은 C 사인 B의 제곱 A 빼기 C 코사인 B의 제곱 C제곱 사인 제곱 A제곱 C제곱 코사인 B제곱 2배 AC 코사인 B 얘랑 합치면 그냥 C제곱 되는 거 이해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배 AC 코사인 B 증명 끝. 증명 생각보다 그리 빡세진 않아요. 근데 안 해봐서 그래. 아까 말했지만 이걸 생으로 증명하라는 잘 안 된다니까? 근데 빈칸을 줬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를 주로 물어보니까 이게 들어가는구나, 얘가 들어가는구나 정도를 알아둬야겠죠. 증명을 혹시 원하면. 근데 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공식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해. 그렇지? 증명보다 중요한 건 공식 암기야. 그렇지? 증명보다 중요한 건 공식 암기야. 그래서 거기 박스에도 제가 중요라고 써놨죠? 그렇죠? 공식 암기가 훨씬 중요해. 유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비슷하구나. 뒤에 뭐가 붙었구나.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배 BC 코사인 A구나. 언제 써먹을까? 아까 사인 법칙은 언제 써먹는다고? 두각과 한변 ASA 또 하나 SAS인데 끼인 각이 아닐 때 쓴다고 했어. 그 다음에 외정원이 줄일 때 쓴다고 했고 얘는 언제 쓰느냐? 보면 내가 삼각형에서 B, C, A를 물어보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 C, B, C, A잖아. 그치? 이거 뭐야? S, A, S. 이건 B인가? 왜? A라는 건 B랑 C 사이, A라는 건 B랑 C 사이가 아니야. B인가지. 두 번째는 언제 쓰느냐? 내가 코사인 A가 만약에 궁금해. 그러면 코사인 A만 남겨놓고 이항을 시킨 게 그 밑에 있는 공식들이지. 밑에 있는 공식들 한번 봐봐. 코사인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다 넘기면 2배 BC. 여기 없는 것들만 쓰겠다고 2배 BC,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거든. 내가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BCA, BC가 필요해. S, S, S가 필요하구나. 근데 아까 말했지, 어려운 문제는 쟤네 단독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은 둘 다 쓰이는 형태로 나올 거다. 그랬죠. 그래서 SAS, SSL일 때 이용을 한다고 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아까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결합해서 쓰여질 거다. 문제를 몇 개만 더 해보고 쉬었다 할게요.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공식의 모양을 먼저 외우세요. 그렇죠? 공식의 모양을 이쪽은 안 지울 테니까 공식 모양을 외우자.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오. B, C, B, A. 네, A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 X. 네. 아까 일단 제가 사인일까 코사인일까 잘 모르는데 일단은 주어진 상황이 뭐야? X를 빼놓고 보면 35, 6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
3, 5, 6이라는 게 줘져 있다. 그러니까 3, 5, 3, 5, 6이니까 코사인 법칙인가? 라고 시작을 하겠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말했잖아. 뭐가 쓸지 모르니까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둘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3, 5, 6이니까 아 내가 코사인 B라고 하는 놈은 코사인 왜 B를 했어요? 갑자기? 왜 A도 있고 C도 있는데 왜 B를 했어요? 왜 B를 했느냐가 중요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느낌 가는 대로 B를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 이 X를 물어봤잖아. 근데 내가 만약 코사인 B를 하면 X를 구할 때 이 각이 쪼개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각을 이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B를 쓰는 거야. 그럼 C를 쓰면 안 돼요? C를 써도 돼. 그러니까 각이 쪼개지지 않는 놈을 쓰라고. 각 B나 각 C는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알겠죠? 코사인 B나 코사인 C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각으로 쓰라고. 코사인 B 그러면 공식 여기 없는 놈 A 아닌 놈 2배의 A니까 B잖아. B면 2배의 CA겠지? C제곱 A제곱 B제곱 넣어봅시다. 2배 B 입장에서 얘가 A잖아. 얘가 B고 얘가 C니까 2배 6 곱하기 5 2개 제곱 5의 제곱 3의 제곱. 그게 어떤 삼각형이야? 삼각형 A, B, C에서 쓴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은 이 X에서 물어봤으니까 나는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 삼각형 A, B, D에서 필요해. A, B, D에서 뭘 써야 저 X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때는 요 조그만 사변 파이가 2배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그 다음에 6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약분시키고 곱하고 일단 공식 좀 요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 할 테니까 공식을 좀 외워요. 안 지울 테니까 사인 법칙이랑 같이 좀 외우자. 5 그래서 5 곱하기 36에다가 그러면 45 빼기 X제곱은 3 곱하기 36에다가 25 61 60에서 계속 50 5, 4, 225에서 3, 55 156은 156 그러면 69가 5x x제곱을 5분의 65 숫자 더럽게도 많이 해. 숫자 더럽다고 내가 뭘 잘못 풀었나 그러지 말고 숫자 더럽게도 많이 내. 그치?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그 공식들을 좀 외우자. 그치? 를 외워서 풀어야겠죠. 사인 A분의 A는 B분의 B는 2만 얘랑 외워봅시다. 설명을 좀 질문 좀 하시고요. 시작할게요.